자, 제5부채의 장부조회를 보겠습니다. 장부조회는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가지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을 이제 찾아내는 게 장부조회예요. 장부조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결산 재무제표 중에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에 교재에 있는 대로 현금 출납장을 먼저 볼게요.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입출금 내용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날짜를 1월 하고 엔터 쭉 치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입금, 작년에 넘어온 돈이에요. 일단 돈이 쭉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각각의 잔액을 날짜별로 알 수도 있고 월별로 집계도 볼 수 있고, 이게 현금 출납장이다. 즉 현금의 계정별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게 계정인데, 현금 출납장 앞에 한번 보셨죠? 이렇게 계정인데 여기를 차변이라고 안 하고, 현금 계정은 여기를 그냥 왼쪽으로 입금이라고 하고, 여기 대변을 안 하고 더 알아먹기 쉽게 출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잔액은 여기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증가가 되는 거고 이쪽이 감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이제 계정별 원장이에요. 계정별 원장은 현금 계정을 뺀 나머지, 현금 계정은 계정별 원장이 현금 출납장이니까 여기에는 현금이 입력이 안 됩니다. 현금 뺀 나머지 계정 102번부터 쭉 치면 되는데, 우리 외상 매출금 한번 조회해 볼게요. 이렇게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나머지 것들 다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 계정별 원장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계정이야. T자로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 근데 여기가 이제 뭐냐 이거잖아.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이쪽이 증가가 잡히고 이쪽이 감소가 잡히는 거예요. 작년에 넘어온 외상 매출금, 이게 외상 매출금 증가 내역, 이게 감소 내역, 그리고 잔액, 이렇게 보는 게 계정별 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갈게요. 거래처 원장 가서 날짜를 1월부터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알고 싶은 계정 과목, 그리고 거래처는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계정인데 주인공은 얘예요. 근데 누구 것만 나오냐면 이 각각의 회사별로 이렇게 보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잔액만 다 이 장부를 제일 많이 찾게 되는데, 거래처별로 외상 매출금 잔액을 다 알고 싶어. 그럼 이게 지금 잔액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겠어요? 이거 증가지.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게 감소고. 근데 이건 이제 좀 더 자세히 한 회사씩 보고 싶으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용을 치고 똑같이 엔터 친 다음에 알고 싶은 계정 과목,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제 한 회사씩 이렇게 넘겨서 보는 거예요. 정현상사 이렇게 총괄 잔액, 총괄 내용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특히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별로 한 거래처에 어떤 계정 과목이 걸려 있느냐. 그래서 예를 보면 도시가스, 한국도시가스에는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하나 걸려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외상 매출금도 있고 단기대여금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묶여 있냐면 거래처 원장과 계정별 원장을 두 개를 동시에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로 보면 되는 거니까 다 드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개표하고 월개표 자주 나옵니다. 생긴 모양 잘 보셔야 돼. 날짜 쳐볼게요. 1월 달부터 1월. 생긴 모양은 시산표처럼 생겼어요. 근데 시산표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대체전표하고 현금전표, 지금 현금전표가 아니라 현금이 들어가고 나간 것이 별도로 구분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야? 현금 뺀 나머지 계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계정의 이 화면의 특징은 현금으로 쓴 것과 나머지가 따로따로 보여준다. 시산표는 여기가 합계고 여기가 잔액인데, 현금으로 쓴 건 알아낼 수 없는데, 그래서 얘는 일개표는 한 달 이내, 그러니까 하루도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틀도 보고. 월개표는 한 달 밑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 이상, 2달간 뭐 이렇게 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보는 게 월개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하게 생긴 시산표를 볼게요. 시산표는 날짜를 누르면 1월 달이면 1월 전체 다, 그리고 여기가 2월이면 2월 달 게 아니에요. 1월부터 2월이야. 누계야. 6월을 누르면 1월부터 6월까지야. 그러니까
사이사이 한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월계표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합계하고 잔액밖에 없어요. 현금으로 지출된 거, 뭐 현금으로 들어온 거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볼게요. 총계정 원장. 중요한 장부 중에 하나죠.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날짜를 엔터 치고 모든 계정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찍힌 게 자산이면 여기가 이제 계정이고 이렇게 생긴 게 T자 계정이고 여기가 이제 얘인데 여기가 자산이면 이쪽이 증가고 이쪽이 감소인 거고 이게 잔액인 거고 조금 내려가 가지고 부채를 누르면 뭐 여기 외상매 있고 이쪽이 증가고 이쪽이 감소인 거예요. 달별로 집계가 돼 있고 요걸 내용별로 쭉 더 길게 보고 싶으면 일별로 치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한 달 사이의 내용, 두 달 사이의 내용. 그걸 압축시켜 놓은 게 월별인 거고. 그 다음에 분계장은 이미 한번 보셨죠? 그날의 분계를 계속 나열해 놓은 거예요. 엔터 치고, 뭐 찾아볼 일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전표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전표 출력이라고도 있었고요. 날짜 쭉 치고, 출력하고 싶은 전표 체크해가지고 출력하시면 되고, 우리 인쇄가 학습용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자, 장부조회 연습 문제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장부야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약간의 규칙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좀이라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자, 문제 지문에서 계정 과목을 물어봐요. 계정 과목. 이건 뭐 대원칙은 아니고 여러분이 적응될 때까지 이런 기준을 삼으면 좀 더 빠르겠다. 계정 과목을 물어봐. 근데 그게 현금이야. 현금 비계정을 물어봐요. 그럼 어딜 가냐면 현금 출납장을 가시면 돼요. 현금 계정에 뭐 몇 월 말 잔액, 뭐 지출액 이런 걸 물어보면 그 다음에 현금인 아닌 나머지 계정.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계정 과목을 물어봤으니까 계정별 원장을 가면 되겠죠. 계정별 원장에 가서 그것의 증감 변화, 뭐 잔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통합 계정을 물어봐요. 통합 계정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판매비와 관리비, 예? 판관비. 근데 판관비는 너무 많잖아. 여기서 뒤지려면 날 새는 거죠. 이걸 찾을 때는 이제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월계표가 있고 일계표가 있고 시산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세 장부를 찾을 때 일단은 통합 계정을 물어보는데 이게 한 달, 예? 첫 번째 한 달 이내에서 봐야 돼. 그러면 일계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2월부터 3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일계표 볼 수도 있는데 월계표가 좀 더 빨라요. 이렇게 한 달 이내에 여기는 2월부터 3월 또는 뭐 4월부터 6월 이렇게 한 달 이상. 그 다음에 뭐 6월까지 누계야 누계 이제 6월까지 그러면 얘를 눌러서 1월부터 6월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시산표는 그냥 6월 누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통합 계정을 보고 싶을 때는 근데 이 두 개의 장부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점이 있죠. 얘는 현금으로 나간 금액, 들어온 금액을 따로 알 수 있어요. 얘는 알 수가 없어. 요거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거나 특정한 거래처 명칭이 나와요. 거래처 뭐 우일상사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가서 그 거래처 이름 치고 뭐 계정 과목을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 계정별 원장에 가면 계정 과목별로 한 회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나오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 하나만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뭐 재무상태표를 찾아라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열면 되고 손익계산서를 찾아라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열면 되는데 이것들이 해줄 수 있는 특수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말 그리고 올해 몇 월 이 장부만 전기와 단기가 같이 보이는 거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정 과목 중에서 이것도 가장 잘 나오네요.
어떤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그럼 계정별 원장이잖아. 근데 뭘 물어봤냐면 무슨 달이 몇 월 달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달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액 가장 큰 달 물어보면 여기 가서 달별로 다 뒤져서 비교해야 돼.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총계정 원장을 가시는 게 좋아요. 총계정 원장에 가보면 월별로 가면 각 계정 과목별로 월별 증감 변화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총계정 원장 계정 과목의 크고 작음을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에 월별을 가시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다른 장부를 찾아도 되고 자, 요 정도만 좀 규칙을 갖고 들어가셔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뭐 이거 꼭 보지 않아도 다른 거 봐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규칙.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현금이다. 그럼 현금 출납장. 나머지 계정이다. 그럼 계정별 원장. 통합 계정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혹시 현금으로 지출된 거 들어온 거 물어보면 요 둘 중에 하나. 기간 보고.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이 두 개. 뭐 당좌 자산의 전년도 말과 올해 6월달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물어봤는데 달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봐. 몇 월달에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냐. 이거 찾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 요걸 찾아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정도 이거 좀 원칙은 아니고 능력이 되면 더 빨리 찾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적응되실 때까지 저런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습 문제를 이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가 5월 중 현금 지출액이죠. 지금 뭐 현금은 뭐야? 계정 과목이잖아. 현금 계정이네. 그러면 현금 출납장을 찾으시면 돼요. 5월 중에 현금 지출액이죠. 5월 엔터. 현금 지출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금 지출액이야. 이게 답인 거죠. 1이 288400. 자격시험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적고요. 우리 지금 메뉴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답안 저장하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자격시험을 보면 이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숫자를 적어 넣는 창이 또 따로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6월 말 당좌 예금 잔액과 비교해서 7월 말 당좌 예금은 잔액. 당좌 예금은 계정 과목이잖아. 그럼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되겠네요. 닫고 다른 거 봐도 돼요. 계정 원칙만 지금 하는 거니까 계정별 원장을 가서 6월 말 잔액과 6월 엔터, 7월 엔터. 계정 과목은 F2키 눌러서 당좌 예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6월 말 잔액이고요. 이게 7월 말 잔액이야. 그래서 증가액은 여기서 이걸 뺀 게 답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 4월달 계정 과목 하나 나왔죠. 계정별 원장에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 1일부터 4월 엔터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회수 금액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금액이고 회수 금액은 여기 두 건이 합쳐진 이게 답이 됩니다. 계정 과목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5월 달에 외상 매출 건수 계산 과목은 외상 매출금일 거 아니야. 그럼 5월 달에 5월 엔터, 5 엔터 치고 외상 매출금 건수가 뭐냐. 외상으로 매출한 건수예요. 이게 매출, 회수, 매출. 건수는 잠깐만요. 5월은 31일까지가 있지. 하나, 둘, 셋, 네 건이고 금액은 1540.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당기 중에서 7월까지 약소금을 발행한 금액. 약소금을 발행했으면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지급보험이겠지.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것도 계정별 원장에 가서 기간은 7월까지니까 1월 엔터, 7월 엔터, 지급보험 치면 발행한 금액은 부채잖아요. 대변이겠지. 한 건, 두 건, 세 건이고 합계 금액은 여기 두 개가 아니라 7월까지죠. 여기 작년도 거니까 이것은 작년도까지 합쳐진 금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줘야 요 세 개의 합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좀 올릴게요.
6월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냐? 그럼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뒤지면 되겠죠. 6월 중에 6월 1일, 6월 30일 상품 매출. 상품 매출 건수는 수익이니까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 건이고 금액은 1,1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계정 과목 물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7번째 볼게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나왔죠.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 6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잔액 넣고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날만 6월 말에 맞추면 돼요. 외상 매출금 엔터 쳐서 모든 거래처 잔액 제일 많은 거래처를 찾습니다. 여기 금액이 제일 큰 거 고구려 문구 이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 4월 30일 현재 영진 문구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 이름 나왔죠. 거래처 원장 4월 30일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끝나는 날 4월 30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영진이라고 그랬으니까 F2키 누르고 영진을 찾습니다. 6370 영진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여기 있죠. 6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4월에 발생한 복리후생비인데 이 계정 과목이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지급된 거는 계정별 원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지출된 거를 볼 수 있는데 뭐가 좋을까? 일개표가 제일 좋습니다. 일개표는 통합 계정을 볼 때도 그렇지만 현금으로 지출된 걸 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지. 현금으로 지출된 거면 현금 출납장에 가면 되잖아. 그럼 전표가 너무 많아. 복리후생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일개표 4월이죠. 또는 뭐 월개표 보도 되겠죠. 4월이니까 4월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를 찾습니다. 복리후생비잖아. 근데 이게 현금으로 지출된 거야. 그러니까 답이 쉽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봅시다. 상반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항목 중에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된 계정 과목.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모든 계정 과목들에 현금 나간 걸 다 봐야 돼. 상반기죠.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얘도 월계표가 제일 좋겠네요. 한번 봐보시고 나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거예요. 장부는 여러 번 많이 봐야 되니까 1월부터 6월 이렇게 쳐야 돼. 6월 맞히면 6월만 올라와요. 얘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 이쪽 라인에 숫자가 제일 큰 걸 찾으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출된 게 제일 많은 거. 누가 제일 많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얘가 답이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1분기 1월부터 3월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 얘도 판매비와 관리비의 모든 항목들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서 현금이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아도 되지. 사실은 이걸 봐도 돼요. 1월부터 3월이잖아요. 그럼 3월 이렇게 누르고 응용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니까 보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를 여기서부터 보고 이렇게 찾아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현금으로 꼭 쓴 게 아니면 시산표를 봐도 되지. 누계잖아요. 그냥 3월 이렇게 딱 누르면 답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 내려가서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이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으려네. 이게 답이잖아요. 1471만 원이고 이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급여가 몇 번인지 모른다고 더블 클릭 해봐요. 여기 보이죠? 급여 801번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금액. 유동부채도 계정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면 6월 말이죠. 누계니까 월계표 봐도 되고 시산표 보는 게 좀 더 빠르겠죠. 6월 유동부채. 유동부채가 어디냐? 여기 있죠. 유동부채는 161700 또는 뭘 봐도 되겠어요? 재무상태표를 봐도 돼요. 재무상태표. 보는 건 자유니까. 편한 대로. 꼭 정답은 있는 게 아니니까. 유동부채 여기 있네요. 유동부채가 여기 있죠. 161700. 뭘 봐도 상관없겠다.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 봅시다.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월. 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월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봐요. 그럼 어디 가라세요?
총계정 원장 월별이라고 했어요. 계정별 원장 가도 돼요. 달달이 비교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품 매출이 가장 큰 달. 언제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이 가장 큰 달. 이게 상품 매출이죠. 그럼 가장 큰 달은 여기잖아. 이렇게 쉽게 본다는 얘기예요. 계정별 원장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2월달, 1월달 이걸 다 일일이 비교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계정 과목에 크고 작은 달을 물어본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월별을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째 1, 3월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 복리후생비 800번대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달. 총계정 원장 월별 1월부터 날짜는 3월 이렇게 치시고요.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달별로 집계가 다 끝난 거죠. 몇 월달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를 물어봐요. 가장 많은 월 1037050 가장 적은 월 316230 여기서 이걸 뺀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상반기 중에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 상품 매입은 차변이 상품인 거지. 계정을 보면 되는데 달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의 월별을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6월은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여기가 숫자가 큰 거죠. 얘가 답이고 그 다음에 6월달이고 금액은 3,610만원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상품 매출액 합계. 상품 매출액의 합계 뭘 볼까? 상품 매출액은 계정 과목을 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 봐도 돼요. 시산표 6월 말 6월 상품 매출 요거죠. 이게 답이야. 또는 손익계산서를 볼 수도 있어. 손익계산서 6월을 치면 그때까지의 상품 매출이 찍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3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3월 말이죠. 이거 봐도 되고 이거 봐서 유동자산은 어딨냐. 근데 조심하셔야 돼. 유동자산 여기만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 이걸 뺀 금액이야.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를 보는 게 더 좋아요. 3월 말이죠. 3월 치고 유동자산은 이거예요. 245, 110 유동부채는 저기 내려가서 이거야. 여기서 위에서 아래 걸 뺀 게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3월 31일 현재 전기 말과 대비해서 즉 전기란 말 나왔어요. 전기 말과 대비해서 당좌 자산의 증가. 3월 말 현재 당좌 자산의 잔액은 알 수 있지만 다른 걸로 보면 당좌 자산의 잔액은 이걸 볼 수 있죠. 시산표를. 근데 3월 눌러가지고 전기는 알 수가 없잖아. 여기도 당좌 자산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뺀 금액이 당좌 자산이야. 근데 전기 건 전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데가 재무상태표예요. 전기와 비교를 해주니까. 이게 전기 거잖아. 당좌 자산이 이게 3월 말 잔액이고 이건 작년도 말 잔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게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전기와 비교하면 여기밖에 없어요. 두 표밖에. 그 다음에 마지막 19번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했냐. 이것도 나죠. 전기말 유동부채 재무상태표 열어야 돼요. 6월 30일 현재 6월 치고 유동부채는 이게 유동부채인데 이게 전기말이잖아. 여기서 요걸 뺀 게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월 말 현재 받으러음의 장부가액. 받으러음의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이 뭐야? 받으러음 밑에 충당금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건데 5월 말이죠. 5월 치고 받으러음의 장부가액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충당금을 뺀 이 금액이 장부가액인 거예요. 37848이 뭐 기계장치의 건물의 장부가액도 마찬가지 이거야. 시드원가 상각누계 이거.
이거는 시산표를 볼 수도 있겠죠. 시산표에 5월달 가가지고 5월 치면 받으름 3,800 여기서 누구를 빼야 돼? 이걸 빼야 되죠. 손으로 빼야 되겠지. 재무상태표는 바로 빼서 계산이 끝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기출문제의 데이터를 설치하는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자료실에 데이터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2017년 회계 2급 기출문제 데이터 1, 2가 이렇게 있죠.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저장을 바탕화면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두 개 다 했으니까 두 개 다 받으시면 돼요. 1번과 2번 닫고 바탕화면에 가서 더블 클릭할게요. 실행.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하시고 닫고 프로그램이 켜서 시작하실 때를 가정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시고 회사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회사 등록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가 49회부터 이렇게 가운데 두 자리가 횟수예요. 68회까지 각각의 회사를 선택하고 연습 문제를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기출 문제를